PTC 크레오 챔퍼 못따기 부분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모서리를 선택해서 못따기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못따기를 생성하는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못따기라는 것은요, 아래에서 그림과 같이 이 모서리라든지 이 코너 부분을 이렇게 선형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또는 추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라운드 부분은 이것을 이제 그 어떠한 반지름을 가지는 곡면으로 모델링을 하는데 반해서 이 챔퍼는 이처럼 면으로 이렇게 모델링하는, 그러니까 플랫한 면으로 그렇게 모델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방법 자체는 그 라운드랑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엣지들을 선택해서 챔퍼, 즉 못따기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못따기는 인접한 서피스와 모서리 사이에 이렇게 비스듬한 서피스, 여기서는 이제 서피스인데 플랫한 서피스입니다. 평면이죠. 생성해서 재료를 여기는 이제 추가하는 것이고 여기는 제거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컨트롤을 클릭해서 하나 이상의 모서리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못따기는 탄젠트 모서리 주위로 전파됩니다. 일부 부분에만 여러분들이 모서리를 선택해서 못따기를 하더라도 탄젠트한 모서리를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모서리 주위로 전파된 못따기 형태, 이렇게 형태가 됩니다. 챔퍼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재료를 플랫한 서피스로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챔퍼의 디멘저닝, 기본 못따기 치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것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하는 설계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못따기 치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쉽게 이제 하는 방법이 D 곱하기 D입니다. 요거는 챔퍼 사이즈가 여기 D 값으로 결정이 됩니다. D 값으로 된다는 것은 여기에 이 코너 부분을 기준으로 X 방향, Y 방향으로 그걸 이제 길이를 7만큼 떨어진 지점으로 이렇게 그 서피스가 통과하도록 이렇게 모델링이 되는 것이고요. 자, 요건 그 다음에 이제 또 할 수 있는 것이 D1 곱하기 D1입니다. D1 곱하기 D2라는 것은 아까 앞에는 이 X 방향, Y 방향으로 같은 D라는 치수로 모델링이 된 거에 반해서 이건 D1, D2를 X 방향, Y 방향의 크기를 다르게 해서 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7, 7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7, 하나는 10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든지 그 방법이 가능한 거죠. 다음은요. 45 곱하기 D 하나의 치수를 주고 그 다음에 각도를 45도를 주는 겁니다. 자, 하나를 7을 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각도 45도를 이렇게 모델링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앵글 D라는 걸로 또 여러분들이 해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D라는 치수와 함께 여기서 7이라는 치수를 줬고요. 그 다음에 각도를 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었던 건 45도라는 걸로 고정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앵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일단 그 어떤 동일한 DD 그 다음에 D 값에 45도로 이렇게 고정된 것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은 D1, D2로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D와 앵글을 줄 수 있는 자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위에 있는 거는요. 동일한 형상을 나타내도록 한 방법이 되는데 치수 구조는 이제 네 가지로 가져간 거죠. 여기는 7 곱하기 7 그래서 동일하니까 하나 7만 주면 되고요. 여기 D1, D2를 각각 7, 7로 준 것이고 자 여기다가 이제 7을 하나 주고 그 사이 값을 45도를 주게 되면 위에가 동일하게 되고 여기서는 7 곱하기 앵글을 45도로 우리가 45도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수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못따기 세트 생성입니다. 여기 creating chamfer set인데 요건 라운드 셋하고 동일한 겁니다. 못따기 세트를 사용하게 되면 단일 못따기 피처로 치수 구조 또는 D 값이 각
각기 다른 못따기를 생성 가능할 수가 있고요. 단일 못따기 피처에 여러 못따기 세트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모델 트리에 못따기 피처가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치수의 다른 그 치수 구조의 못따기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라고 했어요? 모델 트리는 우리가 심플하게 가져갈 수가 있지만 각각의 그 못따기 피처에는 여러 개의 못따기 세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모델 트리를 더 우리가 간략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각 못따기 세트에 서로 다른 D값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각 세트에서 서로 다른 치수 구조를 사용해서 또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모서리를 선택하면 못따기가 이제 동일한 세트에 추가되는 것이고, 컨트롤을 누르지 않고 모서리를 선택하면 이제 못따기가 새 세트에 생성됩니다. 그래서 컨트롤을 누르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면, 피처들을 선택하게 되면, 그거는 동일한 못따기 세트에 들어갈 때 다중으로 선택되는 게 되는 것이고, 컨트롤 누르지 않고 모서리 같은 것들을 선택하면 이제 새로운 세트에 추가가 됩니다. 자, 이 경우도 여기 위에 부분에 D 곱하기 D라는 치수 구조로 이렇게 못따기를 했고, 그다음 밑에는 앵글 곱하기 D라는 걸로 이렇게 못따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는 D1 곱하기 D2라는 그러한 치수 구조로 가지는 이 못따기를 이렇게 세 개의 서로 다른 못따기를 단일 못따기 피처에다가 만들어 놓은 못따기 세트,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코너 못따기 생성입니다. 코너 챔퍼 부분이 되는데, 자, 요러한 이제 원본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못따기를, 요런 부분들을 못따기를 해야 된다. 이 모서리 부분을 해야 되는 경우에, 요건 이제 모서리가 세 개가 만나는 부분이죠. 자, 요런 것들은 우리가 박스 같은 것들을 들고 있다가 탁 떨어뜨렸을 때 그게 바닥에 딱 떨어지면 모서리가 이렇게 납작하게 되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부품의 코너에서 재료를 제거해서 이 코너를 공유하는 새 원본 서피스가 3개가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새 원본 서피스 사이에 비스듬한 서피스를 생성하는 이 코너 챔퍼가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은요, 볼록해야 됩니다. 코너가 볼록해야 되고, 코너에 이르는 모서리가 여기에 선형으로 와야 됩니다. 이게 커브로 오는 것은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코너 챔퍼를 만드는 방법은 각 모서리의 오프셋 값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있던 꼭지점에서부터 얼마만큼 각각 그 모서리로 떨어져 있느냐. 그래서 드래그 핸들 가지고 당겨서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타입 밸류에서 값을 입력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90도 코너에 못따기를 한 거고, 요거는 이 부분이죠. 90도가 아닌 그 코너에 그 코너 못따기를 한 겁니다. 다음은 추가 못따기 유형 분석, Analyzing Additional Chamfer Types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서피스를 선택하거나 서피스와 모서리를 선택해서 못따기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림 보면 두 개의 서피스를 선택해서 못따기 생성한 겁니다. 여기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 있는 서피스를 선택해서 그 사이에 못따기를 이렇게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피스와 모서리를 선택해서 못따기를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서피스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건 라운드하고 똑같죠? 서피스와 모서리를 선택해서 못따기 생성하는 건데, 자, 이 부분 선택 먼저 하고 이 부분 선택해서 못따기를 하는데, 자,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 거죠. 두 개의 서피스를 선택해서 우리가 못따기를 하게 되면 못따기가 형상을 덮을 수가 있다. 여기 덮었죠? 그죠? 이거는 뭐하고 같습니까? 앞에서 두 개의 서피스를 선택해서 라운드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못따기가 어떤 간격들을 메울 수 있는 그러한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챔퍼 엣지 1, 이 모델에다가 우리가 챔퍼를 모델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엔지니어링 부분에 있고요. 여기 챔퍼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 메뉴를 클릭해 보면 엣지 챔퍼가 있고, 그 다음에 코너 챔퍼,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챔퍼죠.
자, 이 부분 선택을 하고요. 모서리를 선택하면 되죠. 이 부분 선택하고,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기 위해서 컨트롤 누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치수 구조를 우리가 먼저 이 제일 심플한 D로 놓고요. 크기를 1.75 정도로 놓습니다. 자, 그러면 1.75라는 것은 이 모서리를 기준으로 이 수평 그리고 수직으로 1.75만큼 떨어진 부분을 지나도록 이 서피스를 만든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OK.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고요. 이때 이 부분은 코너에 재료가 추가가 된 상태고, 요거는 이제 제거가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챔퍼 엣지 2 모델에다가 또 우리가 챔퍼를 모델링 해봅니다. 엔지니어링 챔퍼 선택하고요. 자, 이 부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이 부분 선택하면, 그리고 D 곱하기 D 이 부분에 우리가 3이라는 치수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평 수직으로 3 떨어진 이 지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플랫한 평면이 만들어져서 재료가 제거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 부분만 선택을 했는데 이 모서리의 탄젠트한 부분으로 이렇게 확장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OK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챔퍼 1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또 엔지니어링 부분에 챔퍼로 들어가서,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좀 작게 이거를 1로 하고요.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D 곱하기 D로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탄젠트한 모서리 주위로 챔퍼가 전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엣지를 선택해서 간단하게 챔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모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멘전 스큐미라는 파일을 열고요. 여기에서 4가지 챔퍼의 기본 디멘전 입력하는 방법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엔지니어링 챔퍼 부분 우리가 선택을 하고요. 이쪽 부분에 있는 모서리를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는 D 곱하기 D로 해서 이 크기를 우리가 7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는 여기에서부터 7 떨어져 있고 여기서부터 7 떨어진 부분으로 이렇게 서피스가 만들어진다는 뜻이 되겠고요. OK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챔퍼 선택을 하고요. 자, 이 부분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자, 우리가 굳이 모델을 바꾸지 않더라도 이 부분 숨겨진 부분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 선택을 해주고, 이번에는 D 곱하기 D에서 D1 곱하기 D2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되면 D1, D2를 각각 값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D1, D2를 자, 바꿔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거를 1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D1의 방향을 여러분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을 한번 10으로 바꿔볼게요. 자, D1이 밑에 있는 수평 방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한번 5로 줄여보면, 자, 이거는 이제 수직 방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확인했고, 크기는 동일하게 7 곱하기 7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OK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하고 이 오른쪽이 동일한, 치수 구조는 다르지만 동일한 챔퍼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여기 챔퍼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이 밑에 부분을 선택해 볼까요?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모서리를, 자, 초록색으로 되는 부분 선택했습니다. 모서리를 선택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앵글 곱하기 D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7 부분이 한번, D 부분이 어딘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7 부분을 여러분들이 1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지금 각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기가 이제 같이 변해버렸는데요. 일단 요거는 7로 하고, 그 다음에 각도 부분은 이제 요렇게, 자, 각도를 바뀌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걸 기준으로 해서 각도가 바뀌어요.
45도로 해주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챔퍼 선택하고요. 이쪽 부분의 모서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택하고 이번에는 45 곱하기 D입니다. 그래서 이 D 값만 바꿔줄 수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10으로 이렇게 바뀌면 각도가 정해졌기 때문에 챔퍼는 이렇게 형태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자, 7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45 곱하기 D에서 D만 7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OK 갑니다. 이번에 정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프론트 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볼 때 다 크기가 동일하게 보이죠? 여러분들이 컨트롤 누르고 여기 나오는 챔퍼 1, 2, 3를 한번 다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들어가서 여기 에디트 선택을 해보면 3개, 여기 있는 4개죠. 4개 다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누른 다음에 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에디트 해보면 각각의 치수 구조가 이렇게 어떻게 나와 있는지 다 나오죠. 여기는 D 곱하기 D 7로 넣었었고요. 요거는 D1 곱하기 D2 7씩 넣었습니다. 요거는 앵글 곱하기 D였고요. 앵글로 45도 D를 7을 넣었었습니다. 요거는 45 곱하기 D라는 기능으로 해서 D에다가 7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4가지 치수 구조로 못따기를 그러니까 모델링 할 수가 있고요. 그것들을 이렇게 동일하게 보이도록 우리가 치수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 디멘전 구조에는 조금 더 복잡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쓰는 부분들은 요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모델에다가 챔퍼 셋을 한번 모델링 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챔퍼를 만들고 싶은 부분에다가 챔퍼를 모델링 합니다. 엔지니어링 챔퍼 들어가고요. 위쪽에 이 부분입니다. 이 모서리를 선택하고 여기는 D 곱하기 D를 우리가 2 정도로만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OK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모델 트리에 챔퍼 피처가 하나 생겼고요. 그 다음 챔퍼는 여기 부분에다가 모델링을 해 보겠습니다. 엔지니어링 챔퍼 들어가고요. 자, 모서리를 여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치수 구조를 앵글 곱하기 D로 바꿔서 자, 앵글은 자, 여기 45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앵글은 20도 정도로만 하고요. 자, 높이를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6.5 정도까지 올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할 수 있어요. 오케이 하면 이런 챔퍼가 됐는데 모델 트리에 챔퍼가 하나 더 생겼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챔퍼를 더 모델링 합니다. 엔지니어링 챔퍼 부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 밑에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 있는 부분. 자, 여기를 선택하고 구조를 D1, D2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D1은 3을 넣습니다. 자, 3을 넣고 어디가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이 자, 여기서 수평 방향으로 변하는 게 D1이었고 D2는 우리가 1.75 정도로 가져갑니다. 자, 요렇게 오케이 합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챔퍼로 우리가 모델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델링하면 단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챔퍼 피처들이 다 모델 트리에 각각 나타나기 때문에 챔퍼가 많아지는 경우 이 모델 트리가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진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자, 이 부분을 선택해서 프레스를 시키고요. 이거를 챔퍼 셋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모델링 해보고 관리를 한번 그 모델 트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챔퍼 엔지니어링 챔퍼 선택하고요. 자, 여기 동일하게 이 부분 선택합니다. 이 부분은 D 곱하기 D가 아마 2로 이렇게 모델링을 했었던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합니다. Add set이 있어요. Add set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만들어졌던 이 챔퍼는 이렇게 deactivate 됐고요. 비활성화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또
챔퍼를 우리가 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요거는 아까 앵글 곱하기 D로 해가지고 앵글을 우리가 한 20도 정도로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높이는 6.5 정도로 했었습니다. 6.5. 자, 요렇게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 세치를 눌러보면 여기에 두 번째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뉴셋을 여기에서 클릭을 해도 됩니다. 자, 선택하면 기존에 만들어졌던 두 개의 챔퍼들은 디액티베이트 됐고 비활성화 됐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클릭을 해주고, 요거는 아까 D1, D2로 했었던 것 같아요. D1을 우리가 3으로 했고, 그 다음에 D2를 1.75 정도로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오케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챔퍼를 3개를 모델링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델 트리에는 챔퍼 하나라는 것만 보이죠. 챔퍼 피처 하나만 보이게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정의 편집으로 들어가 보면 세트가 이렇게 3개의 세트가 되어 있고, 자, 1번은 D 곱하기 D가 2로 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 레퍼런스는 엣지가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고, 세트 2는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엣지고요. 레퍼런스고, 그 다음에 구조는 D 곱하기 앵글로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선택한 부분이 레퍼런스 엣지가 되겠고, D1, D2를 3 곱하기 1.75를 이렇게 진행했다는 것,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챔퍼 피처들을 우리가 모델 트리에서 더 심플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챔퍼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챔퍼 셋을 활용해서 모델링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챔퍼 모델링 중에서 코너 챔퍼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도 코너에 코너 챔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90도로 되어 있는 그러한 코너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코너 챔퍼를 모델링 하는데요. 이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챔퍼 부분을 그냥 클릭하면 안 되고, 여기 메뉴를 클릭해 보면 코너 챔퍼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 다음에 밑에 보면 Select a vertex to be chamfered 있죠. 그래서 vertex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하면,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핸들이 보인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핸들을 그냥 이렇게 당기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치수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넣어보면요. D1에다가는 15. 자, 이거 여기서 보면 높이에 해당되는 거죠. D1은 15. 그 다음에 D2 부분은 25. 그리고 D3 부분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죠. 이 부분은 한 10 정도 되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델링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치수를 입력하는 식으로 해서 모델링 할 수가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 이번에는 90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면요. 엔지니어링 여기 코너 챔퍼 되어 있고요. 벌틱스를 선택해야 되니까, 자, 여기 한번 여기 플레이스먼트 한번 보겠습니다. 코너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선택했더니 벌틱스가 이렇게 선택이 됐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핸들을 드래그 해가지고, 그죠? 값들을 넣을 수가 있겠죠. 여기 D1에는 10, 그리고 D2.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어떤 치수인지를 보고요. 이 부분도 10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그다음 D3 부분도 동일하게 10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값을 입력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핸들을 이렇게 움직여서 크기를 결정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OK.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너 챔퍼들을 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챔퍼 타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chamfer types라는 여기 파일을 엽니다. 엔지니어링에서 여기 chamfer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chamfer로 들어가고요. 자, 여기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요, 두 개의 서피스를 선택을 하는데, 여기 보이는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이 부분, 이 두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두 부분이 선택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치수를 줄 때 여기 치수 구조에서 D를 주고요. 요거를 한번 10으로 한번 줘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챔퍼를 두 개의 서피스를 선택해서 챔퍼를 우리가 모델링 했을 때 이처럼 위의 부분들이 이제 제거가 되는 형태로 챔퍼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챔퍼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챔퍼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서피스를 선택을 하는데 컨트롤 누르고 두 개 서피스를 선택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부분 클릭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부분, 이 부분 두 개의 서피스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했고, 치수 구조를 이번에는 아까와 동일하게 D 곱하기 D로 가져가고요. 이 크기를 9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9. 자, 그러면 이 간격이 더 넓어졌죠? 더 넓어지면서 그 사이에 이렇게 오렌지 색깔의 재료들이 추가되는 그런 형태로 모델링이 됐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챔퍼 타입을 서피스를 가져감으로 해서 이러한 형태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서피스하고 엣지를 선택해서 챔퍼가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프론트에서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챔퍼 선택을 해주고, 이번에도 컨트롤 누르고 서피스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서피스를 선택해주고 그 다음 엣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 윗부분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 엣지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챔퍼가 되는데, 이때 치수 구조를 보게 되면 이게 이런 형태는 5 곱하기 5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5 곱하기 5 형태로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치수 구조하고 다르죠. 자, 이러한 형태가 되고, 여기서 우리가 이 값을 이렇게 변경시켜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변경시켜 줄 수가 있고, 이 값을 12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또 챔퍼가 만들어집니다. 자, 마지막에 한 번 더 해보면요. 또 챔퍼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누르고 서피스하고 엣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서피스를 밑에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엣지를 어디를 선택하냐면 이 위쪽을 한번 선택해 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챔퍼가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태에서는 이 5 곱하기 5 형태가 됩니다. 자, 이게 치수가 한번 바뀌어 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수가 바뀌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보다 작아지면 그 엣지를 통과 못하는 형태로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것을 13 정도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러한 형태의 또 챔퍼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모델을 통해서 서피스, 그리고 서피스 엣지 형태로 챔퍼 모델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경우에 어떠한 치수 구조들이 필요한지 그 부분들을 자, 확인을 했습니다.